안녕하세요. 천내중학교 1학년 일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일 주제선택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오락가락하고 있죠. 요 근래에는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쌀쌀했다가 더웠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몸 건강 조심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잘 먹고 잘 자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알죠? 그러면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인 가구의 식사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다양한 조리 방법, 기초 영상들도 봤었죠. 실제로 퀴즈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었는데 정답을 다 맞춘 친구들이 이만큼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퀴즈 방법 처음 쓰는 거였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과제 링크에다가 질문이 있어요 칸에 꼭 저번 시간 퀴즈 좀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또는 시간 제한이 있어서 급했어요 이런 내용들 써주면 선생님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퀴즈 내용들도 한번 훑어보자면 요리 실습 사고 유형 중 그림이 나왔었죠.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서 이거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라는 질문에 답은 배임이었습니다. 57%의 친구들이 맞춰주었어요. 그 다음 요리 실습 중 날카로운 도구에 손이 베이게 되면 여기에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여기는 무엇일까요? 흐르는 물 맞춰주었어요. 80% 친구들이 띄어쓰기 없이 맞췄습니다. 그 다음 중 재료를 썰 때 올바른 손모양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2번 맞춰주었습니다. 그 다음과 같은 재료 썰기 방법, 다양한 재료 썰기 방법에 대한 영상을 보았는데 아마 이걸 구분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채 썰기 정답을 맞춘 건 46%, 어슷 썰기를 맞춘 건 76%의 정답률입니다. 돌려깎기는 96%의 친구들이 대부분 맞춰주었습니다. 올리고당이 없다면 이것으로 대신해도 된다. 무엇일까요? 물엿. 76%의 친구들이 맞춰주었습니다. 그리고 고춧가루는 냉장고에 보관해야 되는 조미료이다. 답은 X였어요.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틈 정도 맞춰주었네요. 실온에 보관해도 되는 조미료는 올리고당, 맛술, 간장, 식용유, 소금, 식초, 액젓, 참기름, 그리고 이것이 있다. 초성 퀴즈였는데요. 후추, 히읗, 치읓 있으니까 84%의 친구들이 잘 맞춰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유튜브 영상 4개도 시청했죠. 요리 실습 안전과 관련된 거, 칼질과 관련된 기본 자세, 다양한 썰기 방법, 그리고 요리 전 필요한 조미료나 양념에 대한 영상들 4개 꼼꼼하게 잘 봤는지 모르겠네요. 자, 주제 선택 수업은요. 집 구하기, 집 꾸미기, 잘 먹고 살기, 깔끔히 입기 4단계인데요. 지금은 잘 먹고 살기 5단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 중에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싶은 청소년들의 자립에 대한 내용은 생활적 자립, 경제적 자립, 정신적 자립, 관계적 자립인데 생활적 자립이라 하면 우리가 의, 식, 주, 먹고 입고 자는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자립, 소비 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이 내 돈을 주체적으로 사용하고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신적인 자립은요, 남한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나에 대해서 가치관이 올바르게 서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관계적 자립은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또는 연인관계 등 다양한 관계에서도 여러분들이 타인에게 의지하거나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4가지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함께 만나서 수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코로나 집콕으로 인해서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홈 캠핑을 하기도 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외식을 꺼리면서 미국에서도 요리와 청소와 관련된 상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우리나라는 요리도 하고 식물도 키우고 또 집밥도 엄청 많이 먹고 있어요. 또 극한의 요리법 아는 거 있나요? 달고나 커피 만드는 거 엄청 유행했었죠. 그런 것처럼 수제 달고나 커피 만들기, 김밥 만들기 등 요리를 통해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도 많다고 해요.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코로나19로 인해서 식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러니까 직접 조리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럼 이게 장기화된다면, 코로나19가 오래 지속된다면 앞으로는 식사나 요리를 어떤 방법으로 마련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에도 직접 조리를 해먹겠다라는 답이 제일 많았다라는 거죠. 원래대로 등교계약이라면 선생님이랑 함께 조리 실습도 한번 해보면 좋은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전파가 되기 쉽기 때문에 조리 실습을 함께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청소년들의 기본 조리 실력은 학교든 집이든 언제나 필요하죠. 오늘의 학습 목표, 간단한 조리 실습을 시행해 볼 겁니다. 자, 우리가 당장 한 끼를 해결해야 된다면 어떻게 먹겠어요? 당연히 라면 끓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당장 두 끼를 해결해야 한다면 한 끼는 라면 먹고 한 끼는 햄버거 사 먹거나 패스트푸드 먹겠죠. 그러면 우리가 당장 세 끼를 해결해야 한다면 라면 먹고 햄버거 먹고 편의점 음식 먹겠죠. 자, 근데 우리가 앞으로 매일 세 끼니를 몇 년간, 몇십 년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매일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렇게 매일 먹을 수 없을 거예요. 또는 내 자녀를 위한 식사를 준비한다면 내 소중한 자녀에게 매 끼니 이러한 가공식품으로 식사를 준비하지 않겠죠. 자, 그럼 우리가 식사를 떠올리면 우리의 밥, 식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그 안에서 떠오르는 건 뭐겠어요? 그렇죠. 바로 밥, 그리고 반찬 되겠습니다. 보통 한식의 구성은 밥, 국, 반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김치는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니까 따로 뺐어요. 자, 하지만 매일 식사 때마다 메뉴를 정하라고 하면 생각이 잘 안 나겠죠. 아, 오늘은 뭐 먹지? 아, 내일은 뭐 먹지? 아는 요리가 이제 더 이상 없어.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때 정하는 것이 바로 식단표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취생이 간단하게 하기 좋은 요리들을 유튜브로 검색하라고 낸 과제가 있었어요. 과제 결과를 봤더니 대부분의 친구들이 계란과 관련된 요리를 선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요리, 계란 요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유튜브에 보니까 달걀과 관련된 요리들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달걀이 뭐가 좋을까? 계란이 뭐가 좋을까? 봤더니 영양소도 풍부하고 심장질환 발병을 낮추고 에너지 생산에 도움을 주며 피부가 건강해지고 두뇌 건강, 스트레스 감소, 뼈, 치아 건강, 몸에 엄청 좋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계란에는 이런 비타민이나 무기질도 많이 들어있고요.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건강에 좋습니다. 과제 1. 그러면 우리 이 계란을 이용한 일주일치 아침 식사 메뉴를 한번 짜볼 거예요. 아침 식사는 항상 시간이 없고 그다지 식욕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빠르고 간단한 식사를 준비해야 되겠죠. 아침에 먹기 좋은 7가지 계란 요리를 포함한 식단을 작성하는데 이렇게 내면 안 돼요. 어떻게? 월요일 아침 계란 후라이. 이렇게는 사실 안 돼요. 왜? 우리가 계란 후라이만은 잘 먹지 않죠. 어떻게? 밥, 계란 후라이, 시금치 나물, 김치 정도가 되겠죠. 우리가 식단을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제출할 때에는 이 양식대로 내야 합니다. 어떻게? 밥, 국, 반찬, 김치 안에서 밥을 계란이 포함되도록, 국에 계란이 포함되도록, 반찬에 계란이 포함되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하는데 밥은 볶음밥을 써도 되고요. 국은 생략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다음 과제 링크에 올려주면 그 과제 링크 안에다가 식단표 여러분들이 입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7가지 종류 겹치지 않도록 7가지 이상의 계란 요리 중 간단한 것들을 아침 식사에 넣어서 아침 식단을 만들어 보세요. 자, 식단을 정했다면 그 다음 순서는 식사 준비의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식단을 작성했다면 물품을 사오고 직접 조리해야 되겠죠. 우리가 같이 장보기를 하러 갈 순 없으니까 조리 과정을 한번 할 텐데 식사 준비 시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뭘까요? 답은? 그렇죠. 밥 짓기입니다. 밥이 먼저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옛날에는 밥 짓기 한다 하면 가마솥에 밥을 막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집에서 전기밥솥을 많이 사용하죠. 또는 햇반을 쓰거나 레토르트 식품으로 볶음밥 이렇게 냉동된 걸 쓰기도 하고 요즘에는 뜨거운 물만 부으면은 밥이 저절로 되는 이런 것들도 나오기는 한데요. 하지만 우리는 밥 정도, 반찬 하나 정도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영상을 이어서 2개를 올려줄 텐데요. 첫 번째는 밥 짓는 방법, 특히 전기밥솥으로 맛있는 밥 만들기와 관련된 영상을 1개 올려줄 거예요. 이 영상을 잘 보고 전기밥솥에 밥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보면 되는데 전기밥솥이 아니거나 다른 밥 짓는 방법을 사용하는 집이라면 꼭 부모님께 여쭤보고 그 집의 방법에 맞는 거대로 하면 상관없겠습니다. 2번째는 계란 후라이 하는 방법. 정말 쉬운 건데 안 해본 친구들은 아마 한 번도 안 해봤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계란 후라이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이 3분짜리 영상을 링크 걸어놨으니까 보면서 하면 돼요. 그래서 과제 2번째, 내가 지은 밥, 내가 만든 계란 후라이 사진을 총 2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 가스레인지나 주방 도구를 사용할 때는 안전에 매우 유의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칼, 사용하기에 아직은 미숙하기도 하고 후라이팬 같은 경우에 후라이팬을 쓰는 그 밑에 불이 있죠. 불을 항상 완전 센 불로 하는데 센 불로 하지 않고 중불이나 약불로 사용해야 불이 나거나 너무 과열되지 않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집집마다 사용하는 기구나 도구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올려준 2개의 영상이 100%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의 방식일 뿐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해요. 과제는 선생님이 이 과제는 언제 거둘 거냐? 다음 주 수요일까지 거둘 거예요. 아까 냈던 과제 1은 오늘 거둘 거고요. 과제 2는 다음 주 수요일에 거둘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의 시간이 있으니까 꼭 혼자 있을 때보다는 주말이나 저녁에 꼭 보호자가 함께 있을 때 하도록 합니다.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선생님에게 따로 연락을 해주면 선생님이 다른 과제를 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음식을 제공받기만 했었죠. 간단한 음식으로 가족들에게 마음을 전달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한번 잘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영상 2개를 이어서 보고요. 계란 요리 7가지 찾아서 식단표 작성하는 과제 첫 번째 거 제출하고 저녁이나 주말에 밥 짓는 거, 계란 후라이 하는 거 따로따로 해도 돼요. 요거 1개씩 사진 꼭 찍어서 다음 주에 과제 제출하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다면 질문은 과제 링크로 남겨주세요. 수고했습니다.